이건 에어비앤비야. 딱 봐도. 걸리는 사람만 걸린다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할만한데요? 가구란 가구는 다 부숴놓고 나가는 분도 한 분 계셨고, 그냥 일부러 길이 노상방뇨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합법의 범위 안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안녕하세요, 사다리 TV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분을 또 모시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아마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만물상 선달님, 아직 이제 구독자가 많지 않은 채널에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또 저평가를 찾아내는데 또 재능이 있거든요. 제가 그 파티룸 영상을 기획을 하다가 만물상 선달님 영상을 보고 너무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어요.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만물상 선달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 수익화 유튜버입니다. 지금 글청개라는 채널의 미디어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전까지는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국에서 4년 반가량 섭외 작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 방송 계통에서 일을 하셨었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 이런 거 하셨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방송 이런 걸 잘 아시기 때문에 네. 또 렌탈 스튜디오든가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잘 할 줄 아시겠네요. 이렇게 상이 조금 안 좋아서요. 원래 그 방송이라고 말하면 다들 좀 많이 좀 이외라고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인상 좋으신데. 네, 공간 대여랑 관련된 채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파티룸 창업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다가 네, 우연히 이제 검색을 하다가 이제 만물상 선달님 채널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에어비앤비도 다르시고 파티룸도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영상 중에 에어비앤비 창업 절대로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예전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에어비앤비 특히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네. 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안 걸리면 되지. 나는 했는데 안 걸렸어. 걸리는 사람만 걸린다니까. 이런 논리로 강의를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전이라면 솔직히 그 법이 완전히 확정이 되기 전에 위법의 형태로 운영이 됐었다면 처벌 수위나 이런 게 지금과 대비했을 때 그냥 감안을 해도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제가 운영했을 당시에는 몇 회를 걸려도 과태료 처분이었는데 행정처분이죠. 근데 지금은 초회차부터 바로 벌금이나 실형으로 처분이 되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과태료로 네, 맞습니다. 끝났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좀그 벌금인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대도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일단 초회차 적발 시 바로 200, 300, 500, 1000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네. 할만한데요? 근데 이게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잠깐만 이거 편집해야겠다. 네. 금액적인 네. 그 측면을 떠나서 네. 이게 벌금이라는 걸 이제 받게 되면은 네. 가령 뭐 20대나 30대, 40대가 그렇지. 진로상에 있어서 내가 이민이나 유학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조금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빨간 줄 그어지는 거잖아요. 전과잖아요, 실제로.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생각했을 때 특히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번 걸린 숙소만 계속 걸리거든요. 왜 이건 그러죠? 거의 오피셜이에요. 한 단지만 턴다라는 거예요? 걸린 곳만 걸려요. 그 단지 내에서 안 걸린 사람은 안 걸린 케이스도 있는데 네. 근데 그걸 떠나서 한 번 내가 적발이 됐다? 그럼 바로 접는 게 나아요. 바로 접는 게 나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보통 단속을 하는 과정이 살펴보면 관광경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냥 일반적인 오피스텔에서 외국인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에어비앤비 다른 숙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개인 제보를 통해서 네. 이쪽에 그 지도상에 에어비앤비가 있으니 한번 돌아봐 달라 네. 이런 식의 요청으로 단속이 되게 되는데 네. 이때 한 번 걸리게 되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서 에어비앤비 상에 그 해당 정보 숙소가 어디 있는지 이제 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얘 또 영업하네 하면서 다이렉트로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오피셜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관광객철이면 네. 단속하기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에어비앤비에 키고 여기 오피스텔 생겼는데 예약하고 그렇죠. 갔더니 오피스텔이야. 또 예약까지 안 가도 돼요. 네. 다른 호스트들이 예약을 해서 그 정보를 받아서 제보를 하기 때문에 그냥 골치가 아픈 거죠. 다른 누가 찌른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남을 찌른다 이거는 사실 할 수는 있지만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 쟤도 날 찌를 수가 있거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선한 사람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일 텐데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단적인 예로 한 달 동안 6번을 받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처음 그 운영을 했던 게 19년도 초에 봉천동 다가구 빌라에서 운영을 하다가 반년 동안 세 채를 늘렸어요. 네. 근데 늘리게 되면서 그 다른 숙소를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부킹 그만큼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제 그렇죠. 숙소보다 네. 메리트가 적으면. 네. 근데 그 적은 걸 그 본인한테서 찾는 사람보다는 외적인 요인에서 찾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쟤 부분은. 때문이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제 벌금형이라든가 네. 점점 강화됐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하지 말라는 것. 네. 디메리트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리기는 좀 어렵겠다. 그러면은 이제 네네. 벌금 이런 걸 떠나서 네네. 수요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네네. 이제 수요는 이제 늘어날 거라고 봐요. 왜 네네. 코로나가 관광이 재개되고 에어비앤비 많이 하니까. 근데 공급 그러니까 창업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편인가요? 수요 대비? 많습니다. 수요 대비? 정말 많습니다. 이게 너무 쉽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사실상 그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 자체가 글로벌 1위지 않습니까? 예.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위가 되려면 그 유저한테 정말 간단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다 보니까 진짜 내가 사는 집 사진 10분 만에 찍고 등록을 하고 누가 예를 들어 묵었다 정상까지 솔직히 일주일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접 해보시니까 네네. 어땠나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19년도 초였죠. 19년도 초부터 약 네. 1년 반 가량 1년 운영을 반가요?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라든가 경험담 이런 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수익률 일단 제가 처음 오픈을 했던 곳이 봉천동에 있는 다가구 빌라였는데 네. 그냥 흔히 말하는 1.5룸, 2룸 정도의 그냥 빌라였습니다. 네. 썩빌이라고 하죠. 좀 주황색 예. 주황색 벽돌의 1층 집이었는데 제가 그 부동산이랑 계약을 맺고 한 2달 정도 살다가 네. 제가 집에서 좀 자는 기간이 많이 안 되다 없어서. 보니까 작가라는 신분 탓에 해서 내가 네. 안 잘 때만 해도 숙소를 한번 돌려볼까? 음. 라는 생각으로 제가 전대차를 허가를 받고 임대인에게 허가를 받고 운영을 했는데 월세가 35였거든요. 예. 굉장히 저렴하죠. 얼마 보셨어요? 월세 35로 네. 한 달에 매출 기준으로 110 정도 밑으로 떨어진 적은 그럼 없어요. 최소 70은 내가 버는 거네요. 75에서 80 정도. 왜냐면 와. 청소비는 따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숙박료만. 괜찮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금이나 전대차도 그냥 무시하고 네네.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허락을 받으셨지만 전대차 동의해주는 집주인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거잖아요. 네가 내 집으로 이 숙박업소 돈을 번다? 운영한다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뭐 불법을 묵인해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건데 네네. 다행히 근데 돈은 정말 괜찮았다. 처음에 다들 한두 채 보다가 네네. 야 이거 돈 되네? 네네. 10채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19년도면은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한국에서는 활성화되진 않았을 때인데, 그렇죠. 아는 사람만 아는. 네, 초창기 시절에 많이 해서 많이 이제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권하지는 않으시는. 그렇죠. 근데 이전에는 오피스텔 숙소가 에어비앤비에 주로 업로드가 됐다면 네. 지금은 카도라가 많이 퍼져서 파티룸 운영자나 네. 일반 다른 그 렌탈 스튜디오 운영자들까지 네네.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해요. 네. 근데 이것도 쟁점이 에어비앤비는 숙박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래서 파티룸이나 렌탈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패키지로 제공을 했을 때 음. 내부에 세안도구나 뭐 침대 같은 게 없어도 이게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 관광경찰한테 적발이 되면 동일하게 불법 비영가 숙소랑 동일한 처벌을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아니야 우린 숙박업소가 아니니까 봐줄 거야라고 강의를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판례를 좀 찾아봤는데 이제 네네. 검찰이 이제 고소 고발할 때 네네. 뭐 일회용 칫솔이 있었던 점, 네네. 주기적으로 침구류를 청소했던 점으로 보아 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는 기준은 뭐 업무 시설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네. 주기적으로 와서 청소를 했냐, 그렇죠. 일회용 칫솔 수건이 있느냐 그런 거를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걸렸지만 네네. 벌금형을 안 내고 난 집행유예로 만들어줄 수 있다. 별의별 같은 그런 시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들죠. 왜냐하면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 자체가 내국인 대상으로 모객을 하는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외국인 트래픽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비율로 따지면 9대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당일 예약 컨트롤하는 게 생각보다 좀 힘들거든요. 당일 예약. 네. 그리고 그 보통 깃발을 꼽는다고 하잖아요. 예. 내가 가진 숙소는 하나더라도 예. 실제로는 4개를 꽂아서 캘린더를 연동을 하면은 네. 그 4개 깃발에 대해서
그 배달의 민족처럼 가게는 하나인데 네 개가 노출이 되게끔 저는 그런 식으로 핸들링을 하다 보니까 네. 노출이 아무래도 많이 되다 보니까 예약도 이제 많이 오고. 그쵸. 근데 그 예약이 오는 시간이 외국인 친구들은 본인들 나라 시간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도 시차가 한 12시간 나더라도 지금 예약하고 들어가지 뭐 이마인드란 새벽 2시에 지금 예약하고 싶다고 부킹을 하고 3시에 왜 안 열어주냐고. 아, 그래요? 그때는 제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네. 아, 왜냐면 요즘은 옵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당일 입주 안 네. 되게 라든가 뭐 대답을 안 하는 시간 이런 네네. 것도 다 옵션으로 이렇게 넣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손님 퇴실하고 다음 입주까지 일부러 네. 하루 정도 텀을 또 줄 수 있게끔 네네. 뭐 옵션도 주고 네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진상이라고 할 법한 네. 그 분들이 내가 좀 가구를 좀 비싼 걸로 다 맞춰놨어요. 예를 들어 네. 그 가구란 가구는 다 부숴놓고 나가는 분도 한 분 계셨고 아, 왜죠?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네.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왜 근데 남의 가구를 인테리어를 새로 했을 때 그 바로 다음날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좀 멘탈을 추스리기 힘들었었는데 네. 근데 어떻게 못 하더라고요. 그 예약한 카드가 그 도난 신고된 카드였던지라 아, 그런 어떻게- 진상들이 오는구나. 네네네. 생각도 못했습니다. 뭐 침구류 같은 문제 관리에 있어서 뭐 피칠갑이 되었다든가 진짜요? 그 여성분들 뭐 오, 네, 예. 그 마법의 날이라든지 오. 아니면 그냥 일부러 그게 노상방뇨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와, 진짜 상상도 못할 분들이 많다. 어떻게 그 그럴 수 있구나. 전반적으로 빌런이 좀 많았죠. 이게 업무용, 사무용 플랫폼을 하다 보면은 사실 깔끔해요. 그쵸. 진상도 없고. 근데 주거용 이런 네네. 숙박을 하게 되면 꼭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다가구 운영하고 있는데 네. 진상이 하나 있어요. 네, 아무튼 이제 오피스텔 저는 이제 투자자이다 보니까 오피스텔에도 에어비앤비 하면 참 좋을 텐데 네네. 이게 어떻게 뭐 불법이잖아요, 그죠? 그쵸.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건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아까 관광열차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강남역 센트럴 프로주시티라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네네. 아시죠? 네네. 거기 가면은 각 층마다 이렇게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어떤 건지 알아요. 아시죠? 네네네. 관광경찰 전화번호는 여기입니다. 혹시 여행객이 있으면 네네네. 신고해 주십시오. 맞아요. 그거 보고 저는 여기는 돌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님이 하시는 말이 여기 관광경찰이 여기만 털어요. 여기가 네네. 장사 제일 잘 돼가지고 턴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요. 이게 합법화가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그 관광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중국 쪽에 들어올 때 머물 데가 없어가지고 막 다른 지방으로 가는 거 보면은 네. 벌금을 강화할 게 아니라 더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역행하는 걸 보고 네네. 이제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오피스텔에서 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네. 33M2라는 플랫폼으로 이제 단기 임대를 이제 돌리고 있어요. 저조차도. 네네. 근데 합법의 범위 안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어떤 부동산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오피스텔 빼고 다 된다고 생각을 그래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공동주택이랑 네. 그냥 뭐 다가구, 뭐 다세대 이런 주택들도 전부 다 가능하기는 한데 음. 원칙적으로는 도시민박업으로 허용을 받았더라도 네. 이게 문화 자체가 도시민박업이 FM대로 따지게 되면 투룸 이상의 그 원룸에 대해서 내가 항상 거주를 해야 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개인실로 받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항시 상주를 하면서 네. 그 내가 한국의 문화를 알려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설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유형으로 따지면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전 항목이 사실상 가능한데 네. 원룸은 제외됩니다. 방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글도 봤어요. 아파트에서 하려면 그 한 동의 모든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그쵸. 하고 네네. 나중에 내가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네. 한 명이라도 컴플레인을 걸면 네네. 취소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내 집에서 해라. 네네. 단독주택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다가구 네네. 아니면 빌라면 차라리 8세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그건 이제 현실적인 것 같은데 그쵸. 아파트 오히려 이 외국인들한테 후진적인 주택을 체험하고 가라고 하는 것 아이러니긴 같아요. 하죠. 네. 네, 아파트가 제일 좋은데 제일 후진 빌라 반지하 이런 데 에어비앤비를 하는 거는 정말 아쉽네요. 그런 거 보면 33M 플랫폼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해보셨어요? 네네.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그거는 근데 합법 맞죠? 합법 맞죠? 그죠? 애초에 33엔투가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네. 단기 임대차를 제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도 좀 아리까리한 거죠.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랑 한 끗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33M2가 되게 재밌는 게
자기들은 이제 숙박업이 아니다. 네네. 그래서 침대 하나만 있으면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진짜 침대 하나만 딱 줬어요. 그 수건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근데 알아서 살더라고요. 네네. 근데 다른 사람들 올린 거 보면 이건 에어비앤비야. 딱 봐도 막 책상 막 인테리어 막 엄청 잘 되어 있고. 근데 걔는 합법. 네. 에어비앤비는 불법. 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렇죠. 실제는 똑같은데 네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실거주 아파트까지 팔았다. 대세는 오피스텔. 왜 오르는지 궁금하죠? 오피스텔 투자 바이블 저자 사다리가 진행하는 오피스텔 투자 정규 강의. 수강 신청은 사다리 TV 검색